9월 4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관들이 승용차에 자신을 감금한 채 협박과 굴욕을 강요하는 반인권 감사를 벌였다고 고양시 한 공무원이 폭로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고양시는 행안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232명에서 지난해 1.0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는 현행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등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국공립유치원에 이어 인천시 내 사립유치원생 3만 2천 명에게도 무상급식 제공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한 해 220억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입니다.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 배기 영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는 폐쇄로 TV 확인 결과 가해 보육교사가 자신의 아기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손가락으로 볼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파행 끝에 개원한 제8대 의정부 시의회가 이번엔 추경안 처리를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삭감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기습 처리하는 폭거를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기 구리가 지역구인 삼선의 윤호중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내정됐습니다.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은 이해찬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천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2달을 맞아 오늘은 인천 서구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클린도시 건설을 주창하는 환경 전문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직격 인터뷰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민선 7기 자치단체, 단체장의 포부와 주민과의 약속을 들어보는 시간,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를 이끌고 있는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현 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취임 2달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취임식도 제대로 못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임하기 전에는 초기 단계에 많은 계획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급하게 2개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태풍과 여러 가지 일기상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정에 우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다행히도 작년보다 비가 많이 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럽게 잘 대응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사점이랄까 구조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하게 된 시기였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 특히 구민분들을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이제 취임식을 못해서 취임 인사 겸해서 구청 벽면에 플래카드로서 인사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커다란 단어로 써진 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저 새로운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구민 여러분들께 저와 우리 구정 업무는 구민의 입장에서 또 구민과 함께하는 그런 민심을 잘 읽고
또 민심이 혜택받는 그러한 구정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청 벽면의 이 민심, 크게 현수막을 내건 모습을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민들을 떠받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견결한 이 의지를 담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민선 7기 임기 개시와 함께 의욕적으로 제시하셨던 핵심 공약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주요 간부들과 함께 민선 7기 이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핵심 공약은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과거보다도 앞으로 30년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 미래 비전 그 선포식을 9월 20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이 서구는 특히나 환경과 안전 문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서구의 환경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서구만큼 온도심과 신도심이 좀 뚜렷한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인 고속도로를 일반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있고 또한 신도시가 청라국제도시가 있고 또한 검단 신도시가 있고 루원시티가 있는데 이러한 온도심과 신도심이 균형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 서구 생각하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가치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가치를 찾아서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 속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아까 얘기한 환경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 보육 교육 환경 그리고 이 교통 문제를 빨리 해소를 좀 시켜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복지적인 문제, 이 복지가 이제 일자리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 문화적 가치를 만드는 이러한 그 5가지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데에 앞으로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5대 인프라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민선 7기 인천 서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최대 구정 현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인천 서구는 인천 10개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도 이제 54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말씀대로 청라국제도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검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루원시티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최대 구정 현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이 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인천의 그 육지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몇 달 후면은 금년 말에 인구가 제일 많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의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은 금년의 예산이 8,800억에 이릅니다. 네.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서울 4군데 기초자치단체를 빼놓고는 지방에서는 우리가 1조 단위의 예산 편성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서구가 정말로 역동적인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의 그 변화들이 이루어질 거다.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행정, 교육 행정의 그 복합타운으로 건설돼야 되는 원칙이 유지돼야 되고 청라국제도시는 첨단 산업, 국제도시 국제 업무와 그 다음에 국제 금융 이 원래의 모습 그러한 가치들을 좀 만들어 내야 되는 등 그리고 원도시 개발의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미래에 가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을 놓고 볼 때 엄청난 발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 임기라 할 수 있는 4년 어떻게 보면 한 5, 6년이
이 변화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5, 6년이 인천 서구 지역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전환점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 서구에는 수도권 지역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지요. 이 수도권 매립지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청장님께서는 그 직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SL공사 사장도 또 역임을 하셨고 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이 환경부의 핵심 역할도 하셨었는데요. 이 수도권 매립지 부분도 우리 서구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할까요? 그 많은 현안 중에서 인천의 현안이자 또 서구의 중요한 현안이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마치 서구에 없는 양, 서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의 발전, 서구의 발전에 원동력의 하나가 되고 오히려 그 서구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매립지는 적고 큰 대체 매립지를 조속히 확보를 하고 동시에 유휴 면적을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와서 미래 발전된 방향으로 계획돼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서구민이 원하는 그러한 그 계획이라 하면 그 시민공원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을 위한 전당이나 그 다음에 전단산업, 미래의 그 문화와 관광 이런 곳에 쓰일 수 있고 특히나 그 주민 참여형 그런 사업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령 영농 사업을 이매립지 위에 계획을 하게 된다면은 주민이 함께 투자도 같이 하고 참여를 해서 일자리까지 창출한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서구에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참여형 영농 사업 이건 굉장히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수도권 매립지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루원시티, 검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우리 서구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구상이십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서구청 권한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도시공사, LH공사, 또한 교통 문제는 교통공사, 그리고 교육 문제는 교육기관, 서구민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할 서구청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현안들을 모두 서구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모두 챙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되고 그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직 개편 안에 보면은 미래기획단을 발족을 합니다. 네, 미래기획단이요. 예, 네. 미래기획단이 바로 할 일들이 이러한 그간의 서구청 권한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직접적으로 챙기고 일정대로 가게 하고 또한 서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제안들을 하고 누가 해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서구청이 나서서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어떤 자치단체와 다른 우리 서구만의 특성이 있을 텐데요. 물론 서구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꺼번에 좀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바다도 접하고 있고요. 또 자그맣지만 세워도 섬도 있고요. 또 각종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책 사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요. 경인 아라뱃길을 비롯해서 공항철도도 있고 등등. 그래서 굉장히 서구만의 특질을 뭐라고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구를 표현하는 특성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클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환경 문제, 악취, 미세먼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생태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화폐를
바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서구만의 특성이 담긴 이 지역화폐를 추진을 해서 순환적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서구만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문화도시가 서구의 궁극적인 도심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가까운 곳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충전소를 100개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충전소요? 예. 네. 그래서 구도심권에 많은 그 빈집들도 있고 빈 공장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문화적 가치로 만들어 보는, 그래서 서구는 장차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문화적 도시로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포부를 크게 갖고 계시는데요. 이 4년 임기 동안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가치나 사업이 있으신지요? 환경 문제만큼은 해소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네.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제가 환경 전문가로서 또 행정 전문가로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그 화학물질 사용하는 또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과도 관련이 있고 안전에 있어서 안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화학물질 업체 사용 DB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빨리 구축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청장님 끝으로 우리 인천에서 54만 인구, 가장 많은 인구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편안하게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정말 이제 앞으로 서구의 미래를 볼 때 긍정적 발전 요인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인천의 으뜸,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서구민들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이 서구에서 사시는 게 또 서구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람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린 서구, 새로운 인천 서구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겠다. 이런 열정과 의지로 불타고 있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모시고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2달을 기념해 마련한 인천일보TV 뉴스 특집 클린도시 인천 서구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는 더 노력해서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서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Incheon Gyeongso-jin Picnic Classic. 정소진 피크닉 클래식에서 만나요.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으로 오세요.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화이팅!